통계에서 말하는 노후 생활비 말고 내가 살아야 할 노후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는다면 생활비를 극도로 낮출 수 있겠지만 우린 돌을 닦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노후를 보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야 할 노후는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40년 인생 지도를 펼쳐놓고 예상되는 경제적 변수를 고려하면서 그 비용을 시뮬레이션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생각하면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갈TV 이종범입니다. 이번 영상은 생로병사 희노애락 세 번째 이야기로 은퇴 후 돈줄을 말리는 주범 노후 3재의 역습입니다.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돈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세 가지 용도의 돈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입으로 들어갈 돈, 병원에 가져다 줄 돈, 마지막으로 국가에 들어갈 돈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은퇴 삼적 자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은퇴하면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은퇴 이후 소득이 줄기 시작해서 73세 즈음에 소득이 끊어지는 현실에서 은퇴 삼적에 해당하는 목돈 중 하나라도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면 노년기 삶이 버거워질 테니까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말씀드린 세 가지 용도의 돈까지 해결해야 한다면 노년기 삶이 평탄할 수 있을까요? 노후 3재에 해당하는 비용은 노후 생활비, 노후 의료비, 그리고 주거 관련 비용입니다. 은퇴자의 자산을 살펴보면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택 한 채, 자동차 한 대, 그리고 퇴직연금과 약간의 저축통장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는 일이 있다면 일정 소득이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소득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까지 없다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소진하는 방법으로 노후 40년을 버텨야 합니다. 은퇴 후에 돈줄을 말리는 노후 3재 비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용은 노후 생활비입니다. 하는 일이 있든 없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와 1인 노인 가구를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연령과 상관없이 1인 가구를 구성한 사람들의 생활비를 분석하면 전체 생활비의 1위를 차지하는 항목은 주거, 수도, 광열비인데 100% 기준으로 1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에 랭크된 비용은 음식, 숙박 비용인데 16.6%입니다. 반면에 1인 노인 가구는 전체 생활비 중에서 27.4%가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22.8%를 차지한 주거, 수도, 광열비, 3위가 보건으로 13.4%입니다. 1위부터 4위까지 랭크된 비용을 계산하면 전체 생활비 중 70.5%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를 다시 구분하면 약 30%는 입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리고 병원으로 13%, 주택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세금과 공과금 관련 비용이 약 25%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 생활비는 어떻게 조달되고 있을까요? 이 또한 통계 자료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을 기준으로 자녀에게 생활비 도움을 받는 비율은 72%나 됩니다. 거의 절대적이었죠. 그런데 2017년에는 자녀들이 노부모의 생활비를 돕는 비율이 25.7%로 대폭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선진국으로 불렸던 나라는 어떨까요? 자녀에게 생활비 도움을 받는 비율은 독일, 미국, 일본의 경우 0.4%에서 1 내지 2%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연금으로 노후 생활비를 해결하는 경우는 우리나라 12.5%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데요. 작게는 60%에서 많게는 90%까지 연금으로 노후 생활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나라들은 노후 생활비와 자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부모의 노후는 자녀의 도움이 없어도 연금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녀의 도움도 줄었지만 연금 비중도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은 나이가 되어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된 것입니다. 살려면 먹어야 하고 먹으려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돈줄을 말리는 노후 3재 비용 중 두 번째는 노후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건강 상태와 비례하죠. 2016년 생명표에 따르면 2016년에 출생한 사람이 10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가 1.1%, 여자는 3.8%라고 발표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100세 인간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망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죠. 2016년 남자의 평균 수명은 79.3세인 반면에 여자는 85.4세로 남자보다 약 6.1년을 더 살고 있습니다. 그럼 건강 수명은 어떨까요? 남자는 64.7세, 여자는 65.2세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평균 수명에서 건강 수명을 빼면 의존 수명을 산출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계산하면 남자의 의존 수명은 14.6년, 여자는 20.2년입니다. 의존 수명은 투병하는 기간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인생의 4분의 1이 투병이고 남자는 인생의 5분의 1이 투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988234라는 말 들어보셨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다가 사망한다는 뜻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해석을 더하고 싶습니다. 평균 수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보면 머지않아 120세, 150세 인간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년간 아프다가 사망하는 사람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의료비 투입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노년기 가계 경제가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요?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총 노후 의료비는 8,100만 원으로 일반 국민의 노후 의료비 2,500만 원보다 무려 3.2배가 더 많이 지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경우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은 90%, 두 개는 73%, 세 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은 무려 51%에 해당합니다. 주목할 점은 3개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비중이 2008년에 30.7%였는데 2017년 현재 51%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니 노후 의료비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를 해결하려고 역시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노인들의 고령화 속도는 익히 알려진 대로 세계 1위입니다. 노인 빈곤율도 역시 세계 1위죠. 노인 파산자도 많은데요. 파산자들의 연령을 분석해보면 50대가 전체 파산자의 37%로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노인들의 파산자도 25%에 이를 만큼 심각하죠. 전체 파산자 4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노인 파산은 어떤 이유에 기인할까요? 먼저 퇴직 연령은 빨라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노후 생활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생활비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노인 파산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존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병원비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노인 파산 세 번째 원인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 리스크에 기인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성인 자녀를 부양하는 노인 비율이 39%입니다. 전체 노인 중 10명 중에 4명에 육박하는 거죠. 또 노부모가 성인 자녀를 부양하는 기간도 4년이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 1명을 부양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자그마치 매월 73만 7천 원입니다. 그럼 성인 자녀 1명을 4년간 부양하는 데 얼마의 비용이 추가되는지 계산해 볼 필요가 있겠죠. 73만 7천 원을 부양기간 50개월로 계산하면 노부모가 성인 자녀를 위해서 추가로 사용해야 할 비용은 자그마치 3,685만 원입니다. 자녀가 독립했다면 이 비용은 부모의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었을 텐데 자녀가 독립하지 않으면서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쓴 거나 진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연금에 의존할 수도 없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48% 수준으로 2명 중 1명은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가입자도 20%에 불과합니다. 그럼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많을까요? 천만에요. 12%에 불과합니다. 소위 말하는 3층 연금을 모두 가입한 베이비 부머는 27.6%에 불과한 실정이죠. 이런 상황에서 맞이하는 노후가 평탄하다면 그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노후 파산 위험이 나 자신과는 상관없는 남의 일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은퇴 후에 돈줄을 말리는 노후 3재 비용 세 번째는 주거와 관련한 비용입니다. 주거와 관련해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재산세, 전기, 가스, 상하수도 비용 등이 대표적이죠. 물론 주택 유지, 보수 비용도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자동차인데요. 그 이유는 이미 생활의 일부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자동차세, 유류가, 부품 수리비 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5가지 비용만 추출해 보겠습니다. 주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산세, 전기, 가스, 그리고 상하수도 비용은 기본이죠. 그리고 자동차 한 대가 있다고 가정하고 세금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5가지 비용으로 연간 300만 원, 5가지 비용 지표 상승률은 평균 5%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준으로 월간 지출액은 25만 원입니다. 하지만 10년 후엔 41만 원, 20년 후엔 66만 원, 30년이 지나면 108만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죠. 여기에 자동차 유리대와 주택 및 수리 비용까지 합쳐지면 상승폭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할 것입니다. 소득 없는 노년기에 주택 한 채, 자동차 한 대만 있어도 이 정도의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면 그야말로 노후 40년은 가계 압박의 정도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노후 생활비, 노후 의료비, 주거 의료비 등이 합쳐진 비용은 은퇴 후에 매월 지출할 기본 비용입니다. 소득 없는 노년기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이 정도라면 재앙 아닐까요? 은퇴 3적에 해당하는 목돈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후 3재 비용 쓰나미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은퇴자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런 상황이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실로 대단한 배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겠죠. 현명한 은퇴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노후 40년 인생 지도를 펼쳐놓고 치밀한 전략을 세우세요. 노후 3재 쓰나미가 가져올 충격은 상상 그 이상일 테니까요.